자, 수리학 10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예제 15.6 사각형 수로에 대한 최적 수리 단면입니다. 이 최적 수리 단면의 정의를 알아보면요. 최적 수리 단면이란 주어진 단면적에 대해서 최대 유량을 보낼 수 있는 수로의 형태, 단면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단면적에 대하여 최대 유량을 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단면의 형태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주어진 유량이 흐르기 위한 최소 단면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주어진 유량이 흐르기 위한 최소 단면. 최소 단면으로 흘러야 단면의 재료가 절약이 되겠죠. 비용을 최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량은 매닝식에 의해서 AV죠. 단면적 곱하기 유소. 그래서 매닝식을 이용해서 평균 유속을 매닝식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매닝식과 최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매닝식을 이용해서 유량 산정하는 식을 세워보면 단면적 곱하기 n분의 1 동수반경의 3분의 2제곱 등류일 경우에 하상경사의 제곱근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여기서 동수반경은 단면을 융변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따라서 n분의 a 곱하기 a 나누기 p의 3분의 2 S0의 2분의 1. 자, 그래서 그러면 a의 3분의 5제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단면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은 S0의 2분의 1 승 분의 n 곱하기 q의 5분의 3제곱 곱하기 융변의 5분의 2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보면은 유량, 조도계수, 경사가 일정할 경우에 단면적이 최소가 되려면은 융변이 최소가 되면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식이 주는 의미는 유량, 조도계수, 경사가 일정할 경우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단면적이 최소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융변 P가 최소가 되면 된다. 네. 이 융변이 최소가 되는 단면은 이 반원형 단면이 융변이 최소가 되는 단면이 됩니다. 자, 만약에 직사각형 단면이라면은
단면의 수심과 폭의 비가 얼마일 때 가장 최적의 단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 if 직사각형 단면 직사각형 단면의 폭을 b, 수심을 y라 하면 면적은 b 곱하기 y가 되고요. 윤변은 b 플러스 2y가 되고, 이것은 b는 면적 나누기 수심 플러스 2y가 되겠죠. p가 최소가 되려면은 미분에서 수심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0으로 두면은 윤변이 최소가 되는 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최적 단면이 되려면은 따라서 최적 단면이 되려면은 윤변을 수심으로 미분해 주고 이걸 0으로 놓을 경우가 되니까 결국 dy분의 dp는 y분의 a 플러스 2y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a가 되고요. 플러스 2y를 y로 미분하면 2가 되죠. 이걸 0으로 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a는 2y 제곱이 되고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2y 곱하기 y가 되고, 그렇다면은 직사각형에서 면적이 2y 곱하기 y면은 이 2y가 b가 되죠. 따라서 b는 2y, 즉 폭이 수심의 2배일 때 최적 단면이 된다. 이 폭이 수심의 2배가 되려면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 폭이 수심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적에 최적 단면이 된다. 그렇다면은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반원형 단면일 경우는 단면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윤변이 최소가 되려면은 요 직사각형 단면의 윤변보다 요 반원형 단면의 윤변이 더 최소가 돼요. 따라서 직사각형 단면이 아닐 때는, 직사각형 단면이라는 제약이 없을 때는 반원형 단면이 가장 최적의 수리 단면이 되는 겁니다. 반원형 단면이 최적의 수리 단면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사각형 수로에 대한 최적 수리 단면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암거와 하수 국어에서의 등류. 암거가 우리 수리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암거, 영어로는 컬버트라고 하죠. 이 암거는 그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은
대충 암거가 어떤 것이겠구나 하고 짐작을 할 텐데요. 이 도로나 철도 등이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할 경우가 있죠. 수로나 하천을 횡단할 때 그럼 흐름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도로나 철도 등이 수로나 하천을 횡단하면서 그 흐름을 단절시키는 상황이 될 적에 예, 횡단 구조물 이 하부에 이 교량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 교량은 이 하천이나 수로를 위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암거는 반대죠. 횡단 구조물 하부에 원래의 흐름이 유지될 수 있게 원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그 형태가 관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수로 구조물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암거, 컬버트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로드웨이라는 게 도로,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원래 이렇게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을 횡단하고 지나갈 적에 원래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횡단 구조물 하부에 원래의 흐름이 유지되도록 설치되는 관거나 혹은 개수로 구조물이다. 흔히 그래서 이 암거의 재료로는 철근 콘크리트 가장 많이 씁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아니면 그냥 묵은 콘크리트,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니면은 이제 공장에서 제작한 프리캐스트를 그냥 묻을 수도 있어요. 또는 주철로도 할 수 있고요. PVC, 뭐 흔히 PVC, PE, 폴리에틸렌이라고 통칭 얘기를 하죠. 이러한 재질의 흉관, 뭐 주름관이라고도 합니다. 흉관이나 아니면 개수로 형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단순히 묵은 콘크리트, 철근이나 단순한 콘크리트 개수로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흐름의 특성은요. 얘가 이렇게 땅에 묻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전 구간이 만관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관수로처럼 완전한 만관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물론 자유 페노멘을 가지면서 흐르죠. 유량이 얼마 없을 때는. 하지만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유량이 커지면 관을 꽉 채워서 만관의 형태로 흐를 수도 있어요.
평시에는 전 구간이 개수로 형태로 흐르기도 하고, 얘가 개수로와 관수로의 조합으로, 이 경사를 갖다 보니까 하류부 일부는 관수로, 그리고 상류는 개수로, 이렇게 괴수로와 관수로의 조합으로 흐르기도 한다. 조합으로 흐르기도 한다. 자, 왜 또 안 먹네? 이 암거 설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흐름이 개수로 만관, 조합 이렇게 다양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설계 기준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 예제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개수로 만관에 대한 계산이라는 게 앞서 배웠던 관수로 그리고 개수로의 평균 요소 공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몇 풀어보는 걸로 이제 암거 공부를 어,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둥근 콘크리트 하수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콘크리트관 하수거를 0.006의 경사를 갖도록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하수거, 콘크리트관이라고 했어요. 콘크리트관. 콘크리트관의 하수건인데 뒤에 보면 이제 관의 직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원관이에요. 원관. 그리고 만관 흐름 조건에 대해서 하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관수로죠. 이게 일단 관수로 문제예요. 관수로 중에서도 이 원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의 경사가 0.006이에요. 그리고 콘크리트 관의 조도 계수가 0.013이고요. 설계유량 Q가 3m 3승 per second라고 하면은 만관 조건에 대해서 어떤 크기의 관을 선정하게 돼요. 상용관. 상용관은 이제 기성품이다 이거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냐면은 20cm, 25cm, 30cm 세 종류가 있고요. 30cm 이하까지는 30에서 90cm까지는 7.5cm 간격, 90cm부터 365cm까지 관이 3m 65cm까지 있네요. 상당히 사람 키의 2배 가까이 관도 있다는 얘기죠. 15cm 간격으로 크기가 가용하다. 이 중에서 선택하는 게 답이에요. 자, 그럼 관의 사이즈하고 이 조건에서 하수관의 평균 유속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이 직경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관수로 관을 꽉 채워서 흐르는 관수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평균 유속. 여기에 등류의 평균 유속 공식을 매닝식으로 씁니다. 문제에서 매닝 조도 계수가 주어졌으니까. 하면은
n분의 a 하기 r의 3분의 2 s0의 2분의 1.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3은 0.013분의 a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p a 나누기 p. 근데 원관에서의 동수반경 알고 있잖아. 4분의 d라는 거. s0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s0는 0.00 여기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d를 구할 수가 있죠. 1.19 미터. 119cm라는 얘기죠. 근데 상용관에는 119cm가 없어요. 90cm부터는 15cm 간격으로 가용하다고 하니까 90cm 또는 15cm면은 105cm 또는 120cm. 120cm가 119cm에 가장 가깝죠. 119cm를 넘는 상용관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즈가 120cm다. 여기서 평균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니까 나눌 때 119cm로 나누면 안 됩니다. 유량이 지금 3m/s로 주어져 있고 이때 우리가 쓴 게 120cm를 쓰기로 했으니까 4분의 파이 1.2의 제곱 하게 되면은 2.65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예제는요. 15.7이 지금 2번 들어갔어요. 생략하고 15.8 암거 설계 2번째 문제입니다. 길이 직경이 140cm 1.4m 길이가 60m 인 암거가 고속도로 제방 아래에 경사 0.01로 놓여있다. 암거는 만관 조건 하에서 만관이에요. 만관. 50년 빈도 홍수인 6. 홍수가 지나갈 때 만관이라는 얘기죠. 50년 빈도 홍수인 6.4 Q는 6.4 1.3승 per second가 통과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조건에서 요구되는 수두 H는 얼마인가? 이 H는 상류 저수지라고 해요. 하여튼 뭐 하천일 수도 있고요. 하천의 상류 하천의 수위와 요 암거를 통과한 하류 하천의 수위 차가 H라는 얘기. 상하리 하천의 수위 차게 H라는 얘기. H는 상하류 수위차. 이게 얼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붙은 문제는 유량이 6.4가 아니고 1.4일 때 암거에서의 등류 수심은 얼마인가. 6.4가 지나갈 때는 등류 얘기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관수로처럼 만관으로 지나가니까. 1.4일 때는 유량이 작기 때문에 자유수면을 갖는
개수로 흐름이 되고, 이때 흐름은 등류를 가정했을 때 등류로 형성되는 수심이 얼마냐. 매닝의 조도 개수는 0.012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매닝의 평균 유속 공식을 이용한 유량 공식 R의 이 문제는 이거 하나 가지고 풀리지 않아. 이 상하리 수위차, 이게 결국은 암거를 통과하는데, 암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H라는 겁니다. H는 상하리 수위차도 되지만 암거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수도 손실, 에너지 손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손실이 세 군데서 발생해요. 유입하는 과정에서 한번 발생, 출구 빠져나가는 데서 발생하는 출구 손실, 그리고 암거를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그래서 이 손실이 크게 세 가지다. 유입 손실, 그러니까 K2 2G분의 V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출구 손실 K5 2G분의 V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암거를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HF. 이렇게 되겠네요. 마찰 손실. 그래서 합인데, 그럼 마찰 손실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이 식은 말이죠. 여기서 S0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등류일 때예요. 원래 등류가 원래는요. 이거 개수로 해서 등류일 때 하산경사를 에너지 경사를 쓰는데, 원래 이 자리에는 에너지 경사가 들어가죠. 관수로 해서는. 에너지 경사 SF는 전체 길이분의 HF가 들어가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대입해보면 Q는 홍수량 6.4죠. 는 0.012 A 4분의 파이 지금 직경이 1.4라고 했으니까 1.4의 제곱 곱하기 원관에서의 동수반경은 4분의 1.4고 이거의 3분의 2 그리고 SF인데 L분의 HF 길이 60분의 HF의 2분의 1 이렇게 이 식으로부터 이 HF를 구할 수가 있죠. 구해보니까 HF는 0.6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 H를 이 식으로부터 구하는데 요 K2와 K5는
입구 손실과 출구 손실. 여러분 표 10.5에 보면은 0.5, KO가 1.0, 여기 표 10.5에 있습니다.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나누는데 6.4를 4분의 파이 곱하기 1.4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4.16이 되고요. 이 4.16을 V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요 V와 요 V는 4.16이에요. HF는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0.6m 하게 되면은 전체 상하류 수위차는 모두의 합을 통해서 1.92m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거 설계 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상 부등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